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어르신은 은행에서 울고 계십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식이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둔 돈인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은행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 61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예금 방법 3가지와 은행 직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공개할 3번째 방법은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분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한 가정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 바로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97년 IMF 때 은행에 있는 돈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던 김씨 할머니는 그 뒤로는 절대 은행에 큰 돈을 안 맡겼어요. 자식들도 불안하다 생각해서 그동안 모아둔 1,000만 원을 비닐과 수건으로 감싸고 택배 상자에 넣어서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3년 만에 꺼내봤는데 돈은 눅눅해지고 서로 달라붙은 데다가 곰팡이도 여기저기 피어 있어서 1,000만 원 중 620만 원은 완전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장롱 안에 완전히 잘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돈은 장롱이 아니라 은행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돈이 있어야 할 은행에 맡겨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 한 통장에 모든 돈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씨 할머니는 은행을 찾아가서 이자가 높다고 그동안 모은 1억 원을 한 통장에 넣었다가 딸의 출산 때문에 급하게 찾으려니 이율도 낮아지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내면서 은행에 안 넣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자율 높은 것만 찾아서 돈을 몽땅 다 넣지 마시고 소중한 돈을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 보관하셔야 해요. 3개월치 생활비, 비상자금, 그리고 장기저축용으로 말이죠.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언제 갑자기 자녀의 요청이나 나의 건강 문제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아직 가장 중요한 3번째 방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3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거든요. 오래 알던 지인에게 서류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생활하시는 데다가 대화할 상대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 도시에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요양원이나 먼 곳으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잘 해주면 자꾸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박씨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입니다. 병원도 같이 다니고 시장 오갈 때도 차도 태워주고 해서 믿고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 부동산, 인감 서류를 잘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몇 달 뒤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은행을 갔더니 나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졌고 통장에 돈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자녀에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재산을 다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더하지요. 그리고 이제 은행 직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 3가지 말을 들으시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첫 번째,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이자도 높고 요새 다들 가입한다고 설명하니 내 나이에 맞다면 괜찮겠지 하면서 작은 글씨의 상품 설명서는 그냥 넘기고 설명도 대강 듣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돈을 맡기는 시간이 더 길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연세에 맞는 상품이 있다. 장기 투자라는 걸 할 수 없는데? 그럼 그건 금리를 높이기 위해 위험마저 높은 상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고위험 상품은 중도 해지하면 손실도 크고 수익률도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칩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서 다시 은행에 갔을 때는 이미 몇 천만 원이 없어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직원의 추천이 날 위한 건지 은행의 영업을 위한 건지 판단해 보세요. 대부분 후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금리 떨어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마치 내일 오면 이 상품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은행은 큰 돈을 맡긴 고객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께만 알려드린다면서 금리 높은 상품을 몇몇 분에게만 소개시켜드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혹하지요. 직원이 이렇게 말하니 좋은 기회인가 보다 하면서 상품에 가입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단기에 고금리인 상품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버는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은행 직원이 이미 다 가입했겠지요. 그러니 직원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상품을 당신은 가입했냐? 당신 부모님께는 알려드렸냐? 반응이 미적지근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멘트입니다. 직원은 자녀분께 이야기하면 복잡해진다며 어르신만 알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들어보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 결국 사인을 하고 상품을 가입했죠. 몇 년 후 예금을 찾으러 갔는데 그게 예금이 아닌 보험이었습니다. 최소 6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시 수수료만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미 은행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갔고 가족들에게 그제야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야기했지만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오히려 가족을 못 믿는다는 상처만 남고 말았죠. 큰 돈이 오가는 결정은 주변과 상의도 하고 잘 모르면 가족들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 노후는 여러분만이 소중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말 듣고 계약한 적 있는데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불안하다 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와닿았던 말을 댓글로 정리해서 써보세요. 쓰시면서 나는 이것부터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첫째, 돈은 집에 보관한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도 망가뜨립니다. 언제든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둘째, 큰 돈을 한 통장에 다 넣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병원비, 생활비, 장기자금을 꼭 나눠두세요.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돈과 서류는 도와줄 사람보다 책임질 사람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자녀분에겐 말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을 들으면 그 즉시 반대로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데 당신은 가입했어요? 부모님은 해드렸어요? 이 은행에서 직원 몇 명이나 그 상품에 가입했죠? 이 영상을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하세요.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돈과 노후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